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로세 미이의 벚꽃 같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3장. 그녀는 미닫이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와. 그렇게 감탄사를 흘리는 그녀의 눈동자에 비치는 것은 이모부가 만든 화려한 화과자들이다. 그녀는 어느 걸로 할까나 라고 혼잣말을 하며 진열장 안을 살펴보고 있다. 그녀의 머리 끝부분이 보인다. 정면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게 괴롭다. 분명 그때의 그녀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쓰러지기 전에 본 기억이라서 그런지 그녀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하지만 그녀를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반응했다. 그 감각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사르르 흘러내리는 밤색 머리카락에 속이 비칠 것 같이 하얀 피부가 보였다. 저기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을 때 어딘가에서 들은 적 있는 높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진다. 창피하다. 화과자가 전부 다 맛있어 보여서 정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추천하시는 건 어느 건가요? 계속 진열장을 보며 말하던 그녀가 불현듯 시선을 들었다. 표정이 밝은 게 꽃을 피운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첫인상으로도 크다고 생각했던 눈동자는 밤색을 띠고 있었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랑스러운 소녀 같았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 몸짓은 자립한 기품 있는 여성처럼 비치기도 했다. 분명 그녀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리라. 조금 전부터 몇 번이나 내게 말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를 보며 그녀는 난처한 듯이 살짝 웃었다. 추천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고가 굳어 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어느 화과자도 추천해 드립니다만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는 건 벚꽃으로 만든 떡소를 사용한 이쪽 상품이에요. 왼쪽 아래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났다. 그쪽을 보니 치에코 이모가 나를 도와주고 있었다. 내가 추천 상품을 알지 못해서 굳어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리라. 벚꽃 떡소요? 맞아요. 벚꽃떡, 벚꽃경단, 벚꽃 찹쌀떡. 전부 저희 가게의 자랑인 벚꽃 떡소를 사용하여 만든 화과자예요. 모양새도 귀엽다고 해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랍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벚꽃떡 하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치에코 이모는 그녀에게 친절한 미소를 향한 뒤 타카야, 부탁해도 될까? 라며 살짝 중얼거렸다. 네. 나는 황급히 대답하고 진열장을 열었다. 벚나무 잎 2장으로 감싼 벚꽃떡은 키쿠야를 대표하는 화과자 중 하나다. 벚나무 잎의 향기가 아련하게 감도는 가운데 벚꽃떡을 집게로 살짝 집어 테이크아웃용 포장지에 넣었다. 그러고 보니 요전에 이모부가 말씀하셨지. 이 벚꽃떡은 관서풍 벚꽃떡이야 라고. 관서풍 같은 게 있군요. 관동 쪽은 일반적인 찹쌀가루를 쓴다고 하는데 관서는 도묘지식, 물에 담가 불린 찹쌀을 말린 뒤 알갱이를 큼지막하게 가루 내어 만든 것, 오사카의 도묘지라는 절에서 찹쌀을 물에 불려 보존식으로 만들었던 것이 기원, 찹쌀가루를 써서 만든다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내게. 그리고 벚꽃떡은 봄이 깊어짐에 따라 벚꽃 색깔을 진하게 만들지. 지금은 초봄이라서 연한 분홍색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
라고도 말씀하셨었지. 촉촉하고 부드러운 연분홍색의 도묘지식 찹쌀가루, 섬세하게 걸러진 품질 좋은 달콤한 팥소. 그녀는 이모부가 만드는 벚꽃떡을 기뻐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벚꽃떡을 손에 들고 있었더니 치에코 이모가 귀엔 말했다. 타카야, 빨리 건네드리렴. 아,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내가 벚꽃떡을 건네자 그녀는 눈웃음을 활짝 지었다. 와, 예뻐라. 맛있겠다. 나는 감탄사를 바라는 그녀를 보면서 앞으로 물들 꽃잎처럼 엷은 분홍색 벚꽃떡이 그녀와 잘 어울리겠군. 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스해졌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손안에 있는 벚꽃떡과 그걸 들고 있는 그녀를 견주어 보는 사이에 그녀는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 버렸다. 아,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를 도와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똑바로 전해야만 하는데. 타카야, 이쪽 정리 부탁해도 되겠니? 네. 작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게 이모가 말했다. 어쩌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치에코 이모, 죄송해요. 금방 돌아올게요. 나는 순간적으로 그 말만 하고 하얀 앞치마 차림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밝은 봄날의 햇살이 눈에 날아 들어왔다. 눈부신 그 햇살 속에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것은 꽃잎이었다. 철학의 길을 따라 피는 벚꽃 터널에서 연분홍색 꽃잎이 흩날리고 있다. 지금부터 눈보라처럼 흩날리는 저 벚꽃 아래를 지나가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아주 약간 다리가 움찔거렸다. 그만둘 거야? 라며 내 안에 작은 내가 물었다. 나는 아니, 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순간 망설였지만 이대로 키쿠야에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녀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고맙다는 한마디를 하고 싶다. 봄을 극복하려고 모르는 마을에 왔다가 금방 쓰러져 버린 나를 도와준 여자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 것이다. 숨을 한 번 돌린 뒤 나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분홍색 꽃잎이 흩날리는 철학의 길가에 유독 눈길을 끄는 여자가 한 명 있다. 조금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녀는 하늘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무릎 위까지 오는 원피스 자락 아래로 보이는 가느다란 다리는 무척이나 하얗다. 윤기 있는 밤색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걷고 있다. 예쁘다. 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호흡을 하는 법을 잊어버릴 것 같다. 잠시 후 수양 올번나무 한 그루를 다 살펴본 그녀가 재차 걷기 시작하려 했다. 나는 황급히 뛰어가서 저기 실례합니다. 말을 걸었다. 내 목소리가 철학의 길 전체에 울린 걸까? 그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뒤돌아서 나를 봤지만 누구와도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내 눈에 비치는 것은 단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눈동자 속에 비친 여자가 슬로우 모션처럼 이쪽을 돌아봤다. 의아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 하는 소리를 냈을 때 나는 그녀의 말소리와 겹치다시피 말을 꺼냈다. 일전에는 감사했습니다. 조금 전보다 큰 목소리였다. 혹시 헤이안 신궁에서 만났던 분인가요? 나와 마주선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봤다. 반들반들한 갈색 머리카락이 사르르 흘러내려서 아름답다. 끝을 가지런하게 맞춰 자른 머리카락이 어깨로 돌아가자 나는 쓰고 있던 하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네,
그때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발치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있고 벚꽃 잎이 그 수면을 헤엄친다. 그곳에 비치는 건 하늘하늘 흔들리는 그녀의 모습이다. 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는 말했다. 그랬군요. 그 뒤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포장된 벚꽃떡이 있다. 미소 짓는 그녀의 뺨도 벚꽃 같은 분홍색으로 보인다. 벚꽃으로 가득한 세상에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벚꽃 색깔로 물들어 보인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동자 속과 뺨에도 벚꽃 색깔이 아련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어째서인지 그녀가 서 있는 모습을 넋을 잃고 보고 말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졌다. 대화하는 걸 잊어버린 듯한 나를 보고 그녀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그저 불러세웠을 뿐이라 적절한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으로 할 말을 찾고 있는데 그녀가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하고 뒷말을 이었다. 이쪽으로 갈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길가에 쓰여있는 간판을 가리켰다. 그곳은 강가에서 떨어진 골목길이었다. 길 가는 사람들의 주목 대상이 되어버린 나를 사람의 왕래가 적은 쪽으로 유도해준 것임을 깨달은 건 한동안 골목길을 걷고 나서였다. 그녀가 말하는 대로 잠시 걷자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목재 벤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가리킨 뒤 반대쪽 손으로 들고 있던 벚꽃 찹쌀떡을 내게 보여주는 것처럼 들어 올리고는 만약 괜찮으시면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어울려 주시지 않겠어요? 아주 약간 쑥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이 벚꽃떡 방금 한 입 먹어봤더니 무척 맛있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천천히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던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가게 안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밖에 있는 의자도 자리가 다 차서 어쩌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맛있는 것은 천천히 음미하고 싶은 성격이라서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나는 그러셨군요. 가게가 혼잡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물론 기꺼이 어울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느긋하게 맛볼 수 있겠어요. 그녀의 미소를 본 나는 살며시 벤치에 앉았다. 사람 한 명이 앉을 수 있을 공간 이상으로 간격을 벌려 벤치 가장자리에 앉은 그녀는 잘 먹겠습니다. 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뒤 벚꽃떡을 한 입 먹었다. 맛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이쪽을 보는 그녀. 봄의 햇살을 반사한 눈동자가 조금 전보다도 가까이에 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도 이모부가 만드는 화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제 이모부께서 만들고 있어요. 그랬군요. 벚꽃떡만 사지 말고 여러 화과자를 살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있던 참이에요. 교토분이 아니신가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사러 올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만난 것이 해이한 신궁이었기도 해서 멋대로 교토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교토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인 걸까? 네, 저는 봄방학을 이용해서 교토에 있는 친척 집에 놀러 왔어요. 교토에 있는 건 기간 한정이에요. 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요. 와, 저랑 같네요. 네. 전 대학생인데요. 봄방학 중에만 교토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도 기간 한정이네요. 기간 한정인 아르바이트 중 일하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키쿠야라는 가게가 제 이모부랑 이모께서 경영하는 화과자 가게예요.
그래서 봄방학 중에만 가게 일을 도우러 도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셨군요. 그쪽은요? 네. 그쪽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저는 근처인가요? 네, 교토는 아니지만 같은 관서권인 작은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평온한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느낌이 들었다. 투명한 피부도 그녀가 가진 느긋한 분위기도 전부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도쿄 분이시군요. 조금 전에 옆에 서 계셨던 분과 분위기가 무척 비슷해서 모자끼리 경영하고 계신 건가 싶었어요. 이모와 어머니가 쌍둥이예요. 그래서 저와 이모도 비슷한 거겠지요. 이모도 엄마도 남을 감싸 안는 듯한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다. 두 사람 다 나와는 정반대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나와 이모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말을 들은 건 무척 기뻤다. 정말 멋진 화과자 가게네요. 화과자는 맛있고 일하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무척 마음이 편해지는 분위기고요. 교토에서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어지는 것도 이해가 돼요.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이모부와 이모의 가게까지 칭찬을 받아 멋쩍음을 감추려고 웃었다. 기뻤다. 그녀와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깨달았을 때 주머니 안에 넣어 둬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보자 치에코 이모라는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다. 오늘은 특히 손님이 많은 일요일. 게다가 다른 한 명의 아르바이트 여자애가 갑자기 쉬게 되어 가게에 나와 있는 건 치에코 이모와 나 두 명이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내 얼굴은 새파래졌다. 큰일이다. 가게가 위험한 상황이다. 죄송합니다. 가게가 바쁜 것 같아서 금방 돌아가야만 할 것 같네요. 그런가요? 바쁘신데 죄송해요. 불러세운 건 나인데 반대로 사과를 받아버렸다. 제가 불러세워놓고 여유롭게 있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 뒤로 괜찮을까 싶어 신경 쓰였는데 말을 걸어주셔서 기뻤어요. 먼저 일어선 나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크고 까만 눈동자. 매끈하게 뻗은 콧날에 립스틱을 연하게 바른 입술. 원피스 위로도 알 수 있는 날씬한 몸, 원피스 주머니에서 분홍색 손수건이 살짝 드러나 보였다. 아, 손수건. 나는 어째서 이렇게나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서투를까? 그녀를 만나게 되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씻어서 다림질해둔 하늘색 손수건을 돌려주려고 생각했었는데 빈손으로 쫓아가다니 난 정말 바보 아닐까? 그녀는 허둥거리는 나를 보고 후훗 하고 웃고는 말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돌려받으러 가게에 가도 될까요? 네.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다른 화과자도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다. 주머니 안에서는 치에코 이모가 보낸 SOS를 알리는 진동이 계속되고 있다. 느긋하게 있을 수는 없다. 저기, 실례지만 이름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쿠라 유키라고 해요. 별표. 치에코 이모가 만들어준 아침을 다 먹고 나는 정원을 바라봤다. 이모가 키우고 있는 화분의 꽃과 이모부가 손질하고 있는 분재가 나란히 늘어서 있다. 햇빛을 받고 있는 건 석등농이다.
내 일상 속에는 없는 풍경을 멍하게 바라보면서 거실에서 쉬고 있는 이모부와 이모의 한가로운 대화를 귓결에 듣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툇마루에 벌러덩 들어 누웠다. 타카야, 왜 그러니? 허리라도 아픈 거야? 조카가 갑자기 대자로 몸을 뻗고 드러눕자 이모부와 이모가 놀라셨다. 갑작스러운 짓을 해버렸나 싶어 조금 반성하면서도 나는 눈을 감고 말했다. 왠지 기분이 좋아서요. 등 밑에 툇마루가 살짝 차갑다. 계속 이대로 누워있고 싶은 기분이었다.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어디 놀러라도 가는 게 어떻니? 그렇게 말하며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치에코 이모. 밑에서 보는 얼굴도 엄마랑 닮았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쉬는 날을 받아도 곤란하죠. 저 가게 나가 볼게요. 안 된다고 했지. 오늘은 쉬는 날 아니니? 쉬는 날에는 제대로 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 그리고 키쿠야의 규칙이란다. 단호하게 말하는 이모에게 말대꾸를 할 수 있을 리도 없어서. 그러면 말씀대로 쉬도록 할게요. 이모,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사실은 가게에 나가고 싶었는데 말이지. 그러면 다음에 다시 돌려받으러 가게에 가도 될까요? 그렇게 말한 그녀, 사쿠라 유키 씨와의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쉬는 날을 받아도 달랑 혼자서 어딜 가면 좋은 걸까? 어딜 가야 할지 몰라 난처해 할 바에야 이모부가 화과자를 만드는 걸 살짝 도와드리는 게 나았을까? 아니,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상 가게에 나가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나처럼 몸집이 큰 대학생이 진열장 앞에 서 있으면 움츠러드는 여성 손님은 적지 않았다. 치에코 이모가 옆에 있어주면 구할의 사람은 치에코 이모에게 말을 건다. 접객업에 어울리는 용모가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모가 계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판매나 계산은 이모에게 맡기고 나는 상품을 나눠드리거나 손님이 가신 후에 뒷정리를 맡고 있었다. 사실은 이모부와 같이 작업장에 들어가고 싶었다. 나도 화과자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나 수업을 쌓은 이모부께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갈 곳이 없었던 나는 이모부 댁을 나와 어슬렁어슬렁 걸었다. 비와호 수로를 따라 만들어진 산책길을 걸어 은각사 방면으로 왔다. 은각사는 무로마치 막부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세운 절로 정식으로는 지쇼우지라고 한다. 문득 은각사가 세워진 히가시야마의 긴 언덕 안쪽에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나는 은각사를 향해 걸었다. 은각사의 총문에 도착했다. 중문까지는 대나무 울타리로 에워싸인 약 50m 정도 되는 참배 길이 있다. 대울타리 밑에는 돌담, 대울타리 뒤쪽으로는 산울타리를 합쳐 만들어진 구조로 되어 있었다.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일도 없지만 이 장소에서 소리를 내면 대울타리에 빨려들고 말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마치 외부 세상을 차단하는 것만 같은 높은 대울타리에 압도되어 걷는 속도가 극단적으로 느려진 내 귀에 불현듯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뒤를 걷던 사람들이 근처까지 따라잡아와서 이 대울타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대나무 울타리는 은각사 울타리라고 불리는 대울타리라 하는데 현실 세계랑 극락정토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래. 교토 사람일까? 이모부와 비슷한 말투였다.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목소리는 내게도 들렸다. 가지런하게 잘라 맞추어진 대울타리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니 몰랐다.
히가시야마를 등지고 선 은각사를 향해 걸으며 그곳에 정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대울타리 길을 나와 다음으로 내가 이끌린 것은 후지산을 연상케 하는 내 키만 한 모래산이었다. 코우게츠다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모래산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입구에서 받은 팸플릿의 설명을 읽어보니 히가시야마에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기 위해 만들어진 돈대라고 적혀 있었다. 현대 예술처럼 참신한 모습을 한 모래산이 달을 바라보는 돈대였다니. 긴샤단이라 불리는 모래는 호수의 물결을 표현하여 빛이 닿으면 물결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화두창, 윗부분이 굴곡진 아치형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치는 풍경화처럼 아름다웠다. 은각사의 아름다움은 어째서인지 깊은 곳에 잠든 무언가를 간지럽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을 뜨겁게 만들었다. 본당을 지나 토구도 부근 길에서부터 좁은 산길을 올라가니 푸르른 하늘이 쫙 펼쳐졌다. 산 위에서 은각사 전역과 그 너머 안쪽으로 교토시가지 전체를 내다볼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은각사의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에 반해 있었다. 현대 예술 같으면서도 요시마사 공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이 절을 어째서인지 나는 친근함을 담아 보고 있었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이 절에 끌리는 걸까? 최고의 경치를 보여주는 은각사에 감사하면서 사진을 한 장 찰칵 찍었다. 현실에서 분리되어 프레임에 담긴 그림은 영원하다. 내게 이 절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전달해준다. 셔터를 누르면서 문득 떠올린 것은 헤이안 신궁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내가 쓰러진 그때, 기억을 잃는 순간 내 눈에 비쳤던 것은 DSLR 카메라를 들고 멋지게 핀 수양 올번나무 벚꽃을 찍는 그녀. 유키 씨의 모습이었다. 그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아름다움에 마음이 떨려서 그 한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걸까? 은각사의 본당, 긴카쿠를 견학하고 히가시야마 언덕을 내려왔다. 버스가 서 있었기에 그것에 올라탔다. 버스는 오카자키의 주요 관광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딱히 갈 곳도 없었던 나는 버스에 목적지를 맡겼다. 도착한 곳은 교토에 막 왔던 날에 들른 헤이안 신궁 앞이었다. 커다란 붉은색 토리이가 보인다. 이 주변이 역시 오카자키의 주요 관광지인 것이리라. 미술관이나 세련된 카페, 대형 서점 등도 있다. 어딜 갈까 하며 걷고 있었더니 인파가 향하는 곳이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나도 그 뒤를 따라갔더니 그곳은 동물원이었다. 사람의 흐름은 자세히 보니 커플이나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많았다. 동물원을 지나 대로를 똑바로 걸어 왼쪽으로 들어갔다. 배 한 척이 동물원을 따라 흐르는 강을 나아가고 있었다. 강가에는 만개한 벚꽃의 색채가 한층 화려했다.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따뜻한 봄바람에 살랑인다. 다리에서 손을 흔드는 가족에게 배에 탄 관광객도 손을 흔들어 답한다. 즐거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이 강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 마치 이끌리다시피 선착장 근처로 걸어갔다. 커다란 간판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건 나만이 아니었다. 오카자키 벚꽃 회랑 10석선, 주로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유람선. 10석선보다 규모가 큰 30석선 등도 존재한다. 유람은 기간 한정입니다. 어떠신가요? 뱃사공 아저씨가 소리를 내며 관광객에게 권유하고 있다. 타고 싶네. 하지만 혼자라서 좀. 나랑 같은 심정을 입에 담는 사람이 마침내 앞에 있어 나도 끄덕였다.
혼자서 관광하는 건 편해서 즐겁지만 이럴 때는 누군가와 즐거움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특히 젊은 여자라면 배에 혼자 타는 건 쑥스러우려나. 혼자서 규동을 먹으러 갈 수 없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 역시 그만둘게요. 그렇게 말하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여성의 옆모습이 보여 나는 무심코 말소리를 냈다. 유키 씨? 교토 오카자키라고 적힌 팸플릿을 한 손에 들고 간판 앞에 서 있던 것은 틀림없는 유키 씨였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라? 그녀는 내 얼굴을 응시하면서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것처럼 말했다. 그렇다. 나는 아직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아직 이름을 말하지 않았었네요. 저는 이치이라고 합니다. 이치이 타카야예요. 이치이. 타카야 씨.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네. 고개를 끄덕이는 내게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답지 않은 미소라고 생각했다. 왜 그러시죠? 아니요, 저기. 슬슬 출발하겠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그때 간판 앞에 있는 아저씨가 우리를 불렀다. 네, 가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며 배를 바라보는 그녀. 그 눈동자는 무척이나 아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타고 싶네. 하지만 혼자라서 좀. 문득 조금 전에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 그런 건가? 그녀는 이 배에 타고 싶은 것이다. 아니요, 탈게요. 두 사람 목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재빨리 두 사람 몫의 표를 사서 비와 호수로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다. 유키 씨도 빨리요. 그 목소리에 그녀가 놀란 기색으로 예? 아, 네, 라고 말하며 따라왔다. 키가 큰 벚나무들이 강 양쪽을 사이에 끼다시피 하며 서 있다. 벚꽃은 강을 향해 봉우리를 큼지막하게 피우고 있다. 선착장 아저씨는 배에 올라탄 우리에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며 배웅했고 우리가 아저씨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자 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가 방향을 바꾸자 기쁜 나머지 쾌활하게 소리를 내는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기대되네 라며 속삭이는 소리도 들려온다. 떠들썩한 공기를 가르는 것처럼 커다란 백고동이 뿌우 울렸다. 드디어 교토의 거리를 향해 출발한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르네요. 배는 좀 더 천천히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와. 유키 씨가 쓰고 있던 모자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다. 나는 황급히 모자를 잡아 그걸 건넸다. 그녀는 생긋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설마 이런 데서 재회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네요. 나는 접을 수 있게 만들어진 모자를 가방 안에 넣는 그녀에게 말했다. 저도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분명 키쿠야에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벚꽃떡 말고 다른 화과자를 사러 온 유키 씨에게 손수건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그걸 위해 손수건을 넣은 작은 종이봉투를 매일 계산대 옆에 두었지만 유키 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실은 방금 가게에 키쿠야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그쪽이 쉬는 날이라고 하셔서. 네. 그랬었군요. 죄송합니다. 쉬는 날을 똑바로 전해뒀어야만 했다. 아뇨. 죄송하실 것까지야. 저도 갑자기 간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교토 관광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 주변을 산책하다가 때마침 배를 발견해서요. 십석선에 타보고 싶다고는 생각했는데 혼자서는 타기가 껄끄러워서 말이에요. 같이 타주셔서 고마워요. 아, 그렇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삼배 토트백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려 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답례니까요. 답례라니요? 해이한 신궁에서 도와주신 답례요. 나는 그녀 앞에서 볼품없는 모습만 보여줬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눈앞에서 쓰러지고 그 후에 철학의 길에서 재회했을 때도 돌려주고 싶었던 손수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시 한번 가게에 가지러 오게 만들었는데 막상 와준 날에는 가게에 없다니. 폐만 끼쳤을 분위기에 뱃삭은 답례라는 걸로 하고 싶었다. 이대로는 내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 정말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에서 자주 보는 축구 해설자의 말투가 되어 있었다. 내 목소리에 그녀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지금 거 닮았어요. 아니, 따라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뒷머리에 손을 대는 내 옆에서 그녀는 아직도 깔깔 웃고 있다. 자연스럽게 웃는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금방 그녀에게서 눈을 돌렸다. 나는 지금도 여자를 대하는 게 어렵다. 과거의 일이나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열리려던 세리자와 아야카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옥죄이는 것만 같이 가슴이 괴롭다. 봄철의 이치이는 무서워. 문득 과거에 들은 말이 생각지 못한 일격처럼 가슴에 찔려 부정적인 감정까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봄철에 나는 무섭다. 그런 말을 듣는 나의 비밀을 만약 유키 씨에게 털어놓으면 유키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할까? 나를 기묘하게 여기고 그녀도 내 곁에서 떠나갈까? 그녀의 표정을 살피려 살짝 고개를 들자 둥글고 큰 눈동자가 이쪽을 보고 있다. 긴 속눈썹 덕에 또렷하게 보이는 눈매 속에서 깊은 갈색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린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입꼬리를 씩 올려 구김살 없는 미소를 보여줬다. 그녀의 미소에 나의 부정적인 발상은 지워졌다. 그녀에게는 신기한 힘이 있는 것만 같았다. 고마워요. 그러면 다음은 제가 낼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조금 전에 나를 흉내내고서 웃는 그녀. 그녀의 웃음소리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배의 지붕이 천천히 내려왔다. 뭐죠? 갑자기 내려온 배의 지붕에 그녀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뭐지, 무서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냘픈 어깨를 움츠리고는 조금 전보다 작아졌다. 그리고 아주 약간 내 쪽으로 몸을 붙이는 형태가 되었다. 그녀의 하얗고 부드러운 뺨이나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어깨가 내 가까이에 있다. 작은 손은 당장이라도 내 손을 붙잡을 것만 같이 가까이 놓여 있지만 닿지는 않는다. 괜찮을까요? 그녀는 조금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유령의 집 같은 게 질색인 타입일지도 모른다. 이 지붕, 어떻게 된 건가요? 무서워하는 그녀를 안심시키고자 나는 가이드에게 말을 걸었다. 다리 높이에 맞춰서 배의 지붕이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여 그렇게 알려주었다. 배가 다리 밑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지붕이 올라간다. 이런 배는 처음 봤다. 그녀가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덜컹 하는 소리를 내며 배의 지붕이 원래 높이로 돌아가자 그녀는 숨을 휴내쉰 뒤
그렇군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네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등을 쭉 펴고 말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나 무서워했었으면서. 겁을 내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고 나는 웃고 말았다. 웃지 말아 주세요. 내가 웃은 이유를 알아차린 모양이다. 그녀가 분한 듯이 말했다. 안 웃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확실히 웃었어요. 안 웃었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하하하. 와. 당당히 웃었어.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해. 진짜 미안하대도요. 한층 더 분해하는 그녀의 옆모습은 봄날의 햇살을 받아 빛나 보였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봄의 경치는 역시 오늘도 벚꽃의 색깔로 가득하다. 교토 오카자키에서 우연히 만나 설마 십석선까지 같이 타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괜찮은 느낌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나 대화가 잘 될 거라고도 생각지 않았고 설마 이 뒤에 같이 행동하게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철학의 길에서 다시 만났을 때부터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친근감을 느끼기 쉽다. 진지한 성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유머가 있는 점도, 조금 소심하고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인 것도, 그리고 혼자서 행동하기보다도 둘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점도, 착실하게 보이는 그녀의 안에서 내게는 없는 여린 부분을 발견했더니 역시 여자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흐르는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저녁 노을에 물들기 시작하는 교토의 동네를 나란히 걷고 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그녀와 있으면 마음속에 흐린 하늘이 갠다. 신기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고요한 봄의 햇살에 차츰 노란색이 섞여 붉은색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부터 어디로 갈까? 이제 돌아가는 걸까? 이 주변은 어쩐지 축제 같네요. 배에서 내려 왔던 길을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그녀가 불쑥 중얼거렸다. 노점이 4개 정도 나와 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에도 이 길을 지났었지. 혼자서 지나갔을 때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 주변에 동물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동물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빛냈다. 혹시 동물 좋아해요? 네, 동물 엄청나게 좋아해요. 치유되는 것 같지 않아요? 치유, 되려나요? 아하하. 딱히 동물에 흥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말을 맞추었다. 그 편이 그녀가 더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곧 폐원 시간이래요. 동물원 입구에 적힌 영업시간을 보고 그녀는 말했다. 그럼 갈까요? 그러고는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지만 사실은 낙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째서일까? 그녀의 음색이나 태도는 조금 전까지와 변화가 없는데 마음이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괜찮다면. 앞서 걷는 그녀가 뒤돌아서 나를 봤다. 내가 돌연 진지한 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녀는 흠칫해서는 숨을 삼킨 것 같았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갈색 눈동자에서 눈을 뗄 수 없어서 나는 그녀를 바라본 채 말했다. 다음에 같이 안 볼래요? 그날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만약 괜찮다면 다음에 같이 안 볼래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자신도 놀랐다. 네, 네. 사흘 뒤에 또 아르바이트 쉬는 날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날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1시에 여기 동물원 앞에서 만나기로 하죠. 네. 망설이면서도 나를 똑바로 보고 대답하는 그녀의 뺨이 빨개져 가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홍조는 내 뺨에도 전염되었다. 서로 얼굴이 새빨개지며 대화를 계속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그녀의 손목시계가 삐삐삐 하고 울리자 그녀는 내게 쑥스럽게 웃는 표정을 보여준 뒤 말했다. 슬슬 돌아가야겠네요. 내가 먼저 여자한테 이렇게나 세련되게 데이트를 청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뜻 승낙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지 않았다. 혼자서 행동하기가 꺼려지는 그녀는 함께 관광할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쉽사리 오케이 해준 것이리라. 그날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보다 빨리 일어나 가볍게 아침 식사를 끝내고는 이모보다 빨리 집을 나서 키쿠야로 향하게 되었다. 조용한 교토의 동네를 산책하면서 가게로 향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 있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봄바람이 목덜미를 간지리며 지나간다. 철학의 길로 접어들자 벚꽃 향기를 머금은 봄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벚꽃이 벚꽃 특유의 이 향기가 질색이었다. 그리고 벚꽃을 꺼리는 내가 싫었다. 그래서 이번 봄에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강한 결심도 무색하게 나는 처음으로 봄철의 교토에 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벚나무에 압도되어 정신을 잃었다. 첫날부터 좌절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그만 됐어, 라고. 한 번 더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포기하자. 벚꽃을 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벚꽃이 없는 장소에서 조용히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내 시야 속의 벚꽃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주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주방에는 벌써 이모부가 들어가 화과자를 만들고 있다. 미닫이식 입구를 여니 이미 달콤한 냄새가 온 가게에 감돌고 있었다. 나는 불을 켜고 안쪽에 정리해 둬던 포렴이나 간판을 꺼냈다. 물 뿌리기나 쓰레질, 테이블 닦기나 비품 보충 등 아침 일을 끝내고 나서 유리창으로 칸막이가 쳐진 주방을 들여다봤다. 이모부가 내 얼굴을 보고 씩 웃었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이모부는 준비해 두었던 삶은 팥, 2종류의 설탕과 물을 냄비에 넣었다. 강한 불로 끓여낸 뒤 이번에는 약한 불에서 떫은 맛을 부지런히 빼내며 진득하게 졸인다. 타지 않도록 약하게 졸이고 있는 것은 팥소였다. 다 졸여진 팥소를 무엇에 쓰는 걸까 싶어 조금 전보다 자세히 보고 있었더니 이모부는 바짝 졸인 팥소 안에 잘게 자른 밤 감로자를 넣고 불을 껐다. 그 후 다른 그릇에 박력분과 달걀, 설탕, 벌꿀 등을 넣어 섞으니 크림색 반죽이 생겨났다. 그 반죽을 예열해둔 철판에서 한 장씩 꼼꼼하게 구우니 반죽 표면에 거품이 떠올랐다. 거품이 몇 개 생긴 뒤 반대편은 말리는 정도로만 살짝 구웠다. 여기까지 오니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이모부가 만들고 있는 건 도라야키다. 표면의 색깔이 전부 갈색인 것과 표면에 반점 무늬를 띈 것이 있다. 잘 구워져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 2종류의 도라야키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도라야키보다도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운 도라야키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다 만들어지자
이모부는 한 호흡뜸을 둔 뒤 나를 봤다.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라고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하고 입모양만으로 그렇게 말하자 이모부는 엄지와 검지 끝을 둥글게 붙여서 오케이 사인을 내주었다. 이 도라야키, 신작이에요?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물어봤다. 오늘부터 가게 앞에 진열되는 걸까? 아니면 시제품인 걸까? 시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완성도인데. 이거 말이냐? 이건 타카야 내 간식이다. 간식이요? 그러니까 나를 몇 살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걸까? 이모도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를 때 어린애를 부르는 것처럼 말하고 3시 휴식 때 갖고 가거라. 벚꽃 밑에서 먹으면 맛있어. 오늘 준비 분량을 평소보다 빨리 끝내고 내 모습이 보였기에 남은 재료로 만들어 주신 것이리라. 도라야키가 잔뜩 든 종이봉투를 건네받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기쁘긴 한데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랑 같이 먹고 와라. 네. 할 말은 그것뿐이다. 화과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이모부에게는 달콤한 면이 없다. 조금 웃음이 나올 정도로. 묵직하니 무거운 도라야키를 한 손에 들고 가게로 돌아가자 앞치마를 걸친 치에코 이모가 서 있었다. 어머, 이 냄새. 도라야키니? 나는 이모부가 쥐어준 갈색 종이봉투를 열어보였다. 따뜻한 공기 속에 풍기는 팥소와 밥냄새. 구워진 도라야키, 반죽의 좋은 냄새가 가게 안에 감돈다. 이모는 두 종류가 있는 도라야키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 시노노메도 들어가 있네. 시노노메라니요? 이 도라야키 이름이야.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도라야키. 이모는 반점 무늬를 띤 도라야키를 보고 그렇게 말했다. 별난 무늬를 띤 도라야키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런 이름이 있을 줄은 몰랐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각 20분 전에 동물원 앞에 도착했고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입장권을 샀다. 어른 2명이요. 그렇게 말한 내 목소리가 어쩐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아서 낯간지러웠다. 교토시 동물원은 일본에서 2번째로 오래된 동물원이다. 7년 동안에 걸친 재단장 공사를 거쳐 최근에 대대적으로 오픈했다는 모양이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데리고 가준 동물원과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입구 앞으로 돌아가 그녀를 찾기 쉽도록 간판 앞에 서니 거기서 온 하늘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푸르고 높은 하늘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아직 추위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봄다운 포근한 날씨다. 오늘이 맑게 갠 날이라서 다행이다. 그녀는 비 오는 날의 동물원보다 맑은 날의 동물원을 더 좋아해 줄 것이다. 걸어가는 사람들의 복장에서 봄다운 옷차림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특히 여자들의 복장이 화사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길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을 때 한층 눈에 띄는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에 얇은 블루 스커트를 입고 있다. 어깨 위까지 사르륵 내려오는 머리카락에 헤어 액세서리가 달려있다. 아래쪽에는 검은 샌들에 맞춘 발목 양말을 신고 있다. 부드러운 바람이가 태어난 어린 실록을 흔들고 있다. 나는 가까이 다가오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머리를 자른 그녀는 며칠 전에 만났을 때보다도 훨씬 여성스럽게 보였다. 죄송해요. 기다렸죠. 내 앞까지 온 그녀. 유키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니요, 전혀요. 저도 지금 막 온 참이니까요. 필요 이상으로 허둥거렸다.
여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게 훤히 드러난다. 쿡 웃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입장 게이트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입장권 얼마였나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됐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요전의 뱃삭도 안 냈고 요전에 건 해이한 신궁일에 대한 답례고 오늘은 제가 가자고 한 거니까요. 그녀는 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건 하는 난처한 듯한 낮은 목소리. 뒤돌아보니 그녀는 미간에 주름이 새겨질 정도로 표정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럼 오늘은 타카야 씨가 내주시는 걸 받아도 되려나요? 물론이죠. 그 편이 나도 기쁘다. 아, 그래도 다음은 제가 내게 해주세요. 꼭이에요. 그녀의 힘이 실린 말에 나는 쿡 하고 짧게 웃은 뒤 그럼 다음은 부탁합니다 라며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와, 뭐죠 저건 대단해요. 엄청나네. 동물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놀랐던 건 호랑이였다. 호랑이가 우리 머리 위를 걷고 있다. 쭈뼛쭈뼛 다가가니 겨우 트릭을 알 수 있었다. 유리로 구획이 나누어진 호랑이 방길이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오른쪽 방에 있던 호랑이가 구름다리를 건너 왼쪽 방으로 이동하려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설마 호랑이를 밑에서 올려다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박력이다. 지금 숨 쉬는 거 깜빡했을지도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저도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 둘 다 머리 위를 걷는 호랑이의 존재에 너무 놀란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벗어난 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호랑이 방의 유리문 너머에서는 또 다른 호랑이가 자고 있었다. 자고 있네요. 자고 있으니 천생고양이네요. 호랑이 무늬 고양이 같아요. 호랑이 무늬 고양이라니 그거 호랑이인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말하는 건 그만뒀다. 귀여워. 그럼 호랑이랑 같이 사진 찍어 볼래요? 네. 자, 빨리 서봐요. 당황하는 그녀의 등을 밀어 호랑이가 깨지 않도록 살며시 유리창에 다가가 사진을 찍기로 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호랑이가 있다. 단지 그것뿐인데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긴장한 듯하여 그 긴장이 내게도 전해져 왔다. 사진을 찰칵 찍고 나자 그녀가 잽싸게 도망쳤기에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조금 전까지 귀엽다고 했었는데 옆에 가는 건 무서웠던 모양이다. 떨어진 장소에서 뒤를 힐끔 돌아보는 그녀. 아직 자는 호랑이를 아쉽다는 듯이 보고 있다. 귀엽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은 아닌 모양이다. 살며시 옆에 다가가 캬오 하고 땅을 기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놀래주자 히익 하며 깜짝 놀라서는 하지 마요 라며 있는 힘껏 내 어깨를 때렸다. 그녀는 몸집이 작은데도 힘이 꽤 세다. 그 뒤로 우리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 동물원 안을 걸었다. 동물원 안쪽에는 코끼리가 있었다. 코끼리는 사육사가 들고 있는 긴 호스로 뿌려주는 물을 맞거나 먹이를 받고 있었다. 연못에 푹 빠져 노는 코끼리의 모습도 보인다. 활달하게 노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쪽까지 즐거워진다. 그때 코끼리가 이쪽을 본 느낌이 들었다. 커다란 몸에 둥글둥글한 눈동자. 몸의 구성 부분으로서는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다. 동그란 눈이 귀여워서 치유되는 느낌이네요. 문득 그녀가 말했다.
내가 그녀 쪽을 향하자 입꼬리를 씩 올리고서 나를 보더니 역시 닮았어? 라고 말했다. 코끼리랑 제가요? 그런 말은 처음 들었다. 설마 코끼리랑 비교될 줄이야. 제 눈은 저렇게 귀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크크 웃으면서 말하자 그녀가 눈 모양 말고요. 라고 받아쳤다. 크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지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온몸에서 상냥함이 넘친다고 해야 할까? 크다든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상냥함이 넘친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상냥한 건 그녀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교토를 즐기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테니까. 평소라면 겸손해하는 척하며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앞에서 장난치는 코끼리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데다 어쩐지 기뻐서 나는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네. 그녀도 수줍은 듯이 웃었다. 코끼리랑 닮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는 남자는 나쁜 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 후에도 그녀와 동물원 안을 돌아봤다. 돌산 위에 원숭이한테서 위협을 받는 나를 보고 웃거나 갑자기 펭귄을 만지고 싶어졌다며 수조에 손을 뻗는 그녀의 팔을 잡아 야단치기도 하고 동화의 나라라고 이름 붙여진 체험 광장에서 얌전한 염소의 등을 쓰다듬기도 했다. 설마 어른이 된 후에 오는 동물원이 이렇게나 즐거울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웃으면서 동물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동물원을 돌아다닌다. 즐거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입구 부근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커다란 정원 안에 목이 긴 동물이 있다. 와, 기린이다. 그녀가 뛰어갔기에 나도 그 뒤를 쫓았다. 하트 무늬 기린이 있다는 것 같아요. 진짜요? 봐요.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녀는 선간판에 적힌 정보를 가리켰다. 먼저 찾은 사람의 승리, 라며 요즘 세상의 중학생도 안 할 게임에 열중하는 우리.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고 소리를 내자 그녀가 잠깐 기다려요 라고 말했다. 곁눈으로 그녀를 봤다. 본 적이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하트 무늬를 찾고 있다. 혹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먼저 발견한 것은 아빠. 저 기린 하트 무늬가 있어. 우리 옆에 서 있는 4살 정도의 남자애였다. 아버지 어깨에 올라 목마를 탄 남자아이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시점에서 기린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남자아이가 가리키는 쪽을 눈으로 조차 확인했고 하트 무늬를 발견하게 됐다. 와, 진짜다. 있네.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답을 말해버리다니. 그런 서로의 마음속 목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다. 우리는 다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 즐거웠지. 응, 즐거웠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동물원이 이렇게나 즐거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뭐? 그래? 깨닫고 보니 두 사람 사이에서 존댓말은 사라진 상태였다. 옆을 걷는 거리도 꽤 가깝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한 정도의 거리에 나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태연하다. 익숙한 걸까? 그게 아니면 이성으로서는 의식되지 않는 건가? 그런 걸 기대한 게 아니라 그저 답례를 할 생각이었다. 관광지를 혼자서 돌아보는 게 어색하다는 그녀를 위해 나를 도와준 답례로 함께 돌아보고 있었던 거였는데 억지로 같이 와준 거야?
그녀는 미안한 듯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나 혼자였다면 갈 일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뿐이지. 사실은 내가 함께였으니까라고 말할 뻔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으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타카야라면 교토 관광은 어딜 고를 거야? 그녀가 걸으면서 물어봤다. 나는 절이나 신사 같은 데 가려나. 그런 곳 잘 알아?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서 교토에 온 거였고 말이야. 절이나 신사 쪽이 느긋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어른이 되면 보이는 바나 느끼는 바가 변한다고 할까? 잘 전해질지 걱정이었다. 이런 감각이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일까? 중학교 시절, 수학여행으로 왔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경치까지도 보인다. 10m 앞뿐만 아니라 좀 더 먼 곳까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해. 그녀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안에도 역사가 생긴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역사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지. 과거를 돌아본다. 역사를 알게 되면 남겨진 건조물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보인다. 그 마음이 남겨져서 마을이 된다. 교토의 마을은 위인들의 마음이 잔뜩 잠들어 있다. 풍선처럼 둥실둥실 떠오르는 마음을 작은 바늘로 팡 터뜨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양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있다. 그녀는 받아들여주는 사람일까? 나의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고뇌를.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나도 그녀를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내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작은 풍선들을 터뜨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유키는 몇 살이더라? 동안이라서 분명 같은 나이 정도거나 연하일 거라고 멋대로 생각했지만 분명하게는 물어보지 않았었지. 그녀는 한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고는 타카야는 이라고 물었다. 나는 20인데. 유키도 비슷한 정도야? 그게 나는 수로를 따라 난 길로 나오자 일전에 탔던 배가 보였다. 저 배, 요전에 탔던 배지? 배를 보고 그녀가 말했다. 응, 즐거웠지. 지붕이 내려오는 배는 처음 탔어. 나도. 요전에 그녀와 배를 탔던 풍경이 영화 필름처럼 떠올랐다. 이 시기 한정이지? 타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말하며 올려다보는 꽃처럼 환한 미소에 내 마음이 꾹 조여들었다. 그녀와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 봄인데도 이렇게나 즐겁다니. 벚나무가 아득한 길 저편까지 이어져 있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색조로 서로 겹쳐져 있다. 넘쳐나는 벚꽃 꽃잎들 저편에서 화과자 가게가 보였고 여기에도 화과자 가게가 있네. 라고 그녀가 말했다. 아, 그렇지. 나는 가방 안에 넣어 둬던 것을 떠올리고 말했다. 도라야키는 좋아해? 케아게 인클라인은 전장 582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경사철도 사적이다. 그 선로의 양옆에는 왕벚나무 벚꽃이나 산벚나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선로를 따라가며 벚꽃을 즐길 수 있다. 실은 이모부 특제 도라야키를 가지고 왔어.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내게 인클라인에 가자고 했다. 도라야키를 먹으며 꽃 구경을 하자는 것이다.
난젠지 앞나루와 옛케악의 나루까지의 육로를 잇는 선로는 36m 정도의 높낮이 차가 있는데 당시에는 낙차를 극복하기 위해 로프가 달린 수레에 배를 올린 뒤 로프를 감아 올리면서 운반했다는 모양이다. 그때 사용되었던 선로를 인클라인이라 부르고 선로를 따라 나아가며 양옆의 핀 벚꽃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같다. 그녀가 안내 책자에서 얻은 정보를 들으며 우리는 인클라인으로 향했다. 바깥의 색깔은 엷은 회색으로 변하고 그 안쪽에 빨간색 구름도 보인다. 저녁 노을이 진하게 색을 남기는 시간이 되어 있었다. 안내 책자에 적혀 있던 대로 인클라인 양옆에는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나뭇가지가 중앙에 있는 선로를 향해 뻗어 있고 거기서부터 벚꽃이 가지를 젖히며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벚꽃의 색깔로 에워싸인 선로 터 위를 사람들이 걷고 있다. 우리도 걷기로 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선로 위를. 선로는 자갈길이었고 옆쪽에는 높낮이 차이도 있어 불안정한 길이 이어져 있었다. 완만한 언덕길로 되어 있는 탓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력이 소모되어 간다. 돌멩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큰 돌 위를 둘이서 걸어갔다. 설마 내가 꽃구경을 할 줄이야. 그 첫 꽃구경이 선로를 걸으면서 하는 거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니까, 교토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신도 있었다. 모든 것을 감싸주는 듯한 상냥함의 때로는 어리광을 부려봐도 괜찮은 것 아닐까 하고 말이다. 잠시 걷다가 그녀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나는 선로 옆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가방에서 꺼낸 건 어제 이모부가 만들어주신 도라야키다. 나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화과자를 좋아하는 그녀가 기뻐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살짝 챙겨왔다. 그녀는 봉투 안을 들여다보더니 감탄에 찬 목소리를 냈다. 먹어봐 하고 하나를 꺼내 건네자 입을 크게 벌리고 덥석 베어 물고는 맛있어 라며 녹아내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도 가게 간한 항움이야? 간판 상품이야? 도라야키를 입안 가득히 넣고 오물거리며 물어본다. 언제나 에티켓을 잘 지키는 모습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화과자를 좋아하는 그녀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어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어. 그럼 가게에서는 내놓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 가게에는 진열하고 있지 않아? 그럼 특별한 거네. 키쿠야의 도라야키를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 더 먹었다. 나도 그녀를 따라 도라야키를 먹었다. 달콤한 팥소의 맛이 입안 가득히 퍼진다. 맛있네. 응. 눈앞에는 오래된 선로가 있고 그 양옆을 복숭아빛 꽃들이 꾸미고 있다. 그 속에서 그녀와 먹는 도라야키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느껴졌다. 선로를 바라보며 양옆에 화려하게 핀 벚꽃을 봤다. 넘쳐난 벚꽃이 하늘 안을 흔들리며 떨어진다. 그 벚꽃은 나비처럼 보였다. 하얀 나비, 복숭아빛 나비, 작은 나비가 놀고 있는 것 같다. 시선을 살짝 먼 곳으로 향해 보자 선로 양옆에 흐드러지게 핀 먼 곳의 벚꽃들이 경치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고 생각했다. 벚꽃을 무서워하지 않는 내가 있다. 봄철에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애가 있다. 이 장소는 모르는 세상 같다. 타카야가 먹고 있는 도라야키, 시노노메 같네. 저 너머 먼 곳으로 이어지는 선로의 경치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내게 그녀가 살며시 말했다. 그거
이모도 말했었는데. 이 도라야키의 이름은 시노노메라고. 유명한가? 도라야키의 이름이 되어 있다는 건 몰랐지만 시노노메는 알아. 시노노메가 뭔데? 하늘의 이름. 하늘? 그래. 동이 트기 전에 붉은색으로 물드는 하늘을 말해. 그렇구나. 그래서 반전 무늬로 표현된 거군.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잘 아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과 같아. 아름다운 경치를 모티브로 사마 화과자를 만들다니 역시나 이모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운 경치와 화과자를 사랑하는 이모부가 만들어준 도라야키를 보고 있는데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졌다. 분홍색이기도 하고 흰색이기도 한 꽃잎들은 나를 향해 떨어져서는 바람에 나부껴 그녀 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 꽃잎 한 장이 그녀의 도라야키 한가운데 떨어졌다. 이거 특별하네 라며 그녀가 미소 지었을 때 바람이 확 불었다. 생각지 못한 강한 바람에 비틀거리는 그녀를 받쳐주고자 손을 뻗은 그때였다. 꺄! 눈앞에 선로를 걷던 여성이 크게 휘청거렸다. 강한 바람을 맞아 자세가 무너진 여성은 선로와 자갈 사이에 힐이 끼어버린 듯했다. 그때 힐에 튕긴 작은 돌멩이가 우리 쪽으로 날아왔다. 이쪽을 향해 똑바로 날아오는 돌멩이가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을 때 나는 위험해. 어디선가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와 동시에 온몸의 힘을 눈에 담았다. 다음 순간 그 작은 돌멩이는 우리 앞에서 사라졌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즐거운 목소리에 에워싸여 있던 인클라인의 풍경이 확 바뀌었다. 주변이 술렁거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흐려졌다. 나는 옆에 앉아있는 그녀의 표정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런데, 어라? 방금, 저 때문에 돌이 튕겨 날아간 것 같은데. 부러진 힐을 손에 들고 뛰어온 여성에게 나는 작게 괜찮습니다. 라고만 대답한 뒤 유키의 손을 잡고 일어서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나는 또 저질러 버렸다. 벚꽃 아래에서. 소중한 사람의 앞에서. 또 물체를 날려버렸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